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2년 동안 많은 정책과 규제를 시행한 정부와 이러한 정부를 비웃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니 지금 빨리 당장 싸게 아파트를 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부를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강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인 반포동에 위치한 자이 아파트의 가격 추이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 부동산 가격은 많이 폭락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나온 말이 역전세 아파트, 깡통 아파트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폭락을 예상하였습니다. 반포 자이 아파트도 2010년 대비 2년 만인 2012년에 단순히 4억 원의 가격 하락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25%,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2012년 폭락 시기를 버틴 사람들이고 결론적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이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가정에 기초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에 반해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에 비추어 언젠가는 오를 거야 주장하십니다. 단지 가정과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은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강남 부동산에 많은 규제를 하더라도 예상보다 적은 매물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규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파트는 자산이기 이전에 나와 나의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몇억 원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여도 쉽게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4억 원 정도 상승을 한 상황에 정부에서 강남 지역을 규제한다고 해서 강남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의 학교도 옮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포 자이 아파트를 현재 시세인 22억 원에 구매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많은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22억 원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비용과 세금으로 9,322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중개수 수료는 제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적게 들겠지만 이사 비용 그리고 법무사 비용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세금과 비용이 1억 원인데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파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많은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쉽게 팔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한 지 1년 만에 2억 원이 상승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 그리고 부동산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합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은 2억 원이라는 수익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주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 폭락과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폭락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제로 2011년과 2012년에 일본과 미국과 같은 대출 제도였다면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같이 20년 동안 장기 침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997년에 IMF를 겪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기업의 부채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비율이지만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IMF 이전에도 개인은 대출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IMF는 기업의 자산 대비 높은 대출로 인해서 발생을 하였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의 대출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빚도 능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매번 분양가로 싸우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개인이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단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서주기 때문입니다. 일본 부동산 폭락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집값 대비 90% 이상 들리는 소문에는 120%까지도 대출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을 하게 되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폭락이 발생하지만 대한민국은 IMF 이후 더욱 엄격해진 대출 조건으로 인해서 웬만하면 폭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 시기에도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정부가 2년간 열심히 규제를 하였지만 강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노우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강남 부동산이 상승을 한 이유는 전세가격과 전세가율에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100%라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다는 뜻입니다. 즉,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전세 세입자의 구매 지수가 높아집니다. 2014년 강남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7%입니다. 강남 아파트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제 강남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전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지만 전세로 거주를 하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강남의 수많은 전세 세입자분들은 2년 동안 전세를 선택한 자신을 한탄하며 지내다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 전략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한정된 강남 지역의 전세로 거주하던 실수요와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투자 수요가 더해지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는 전세가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율 하락이 변경된 주택담보대출 LTV 40% 제한과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예전에는 대출을 통해서 조금 무리를 하면 강남 지역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출을 받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2019년부터 강남 지역에 새롭게 전세를 통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선택은 계속 전세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합니다. 즉, 강남 부동산의 실수요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실수요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강남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자유가 우선이냐, 평등이 우선이냐의 선택입니다. 즉, 정권마다 다른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는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로 국민들의 거주 안정화를 목표로 한 평등에 기반한 정책입니다. 평등에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는 단점도 발생합니다. 부동산 대출은 대출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레버리지를 발생시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이러한 희망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평등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부동산 대출 규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함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 수요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의 수익을 낮춤으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결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공급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폭등을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 강남 부동산의 전세가율이 50% 수준이고 강남의 송파와 강동구는 5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폭등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자유가 우선이냐, 평등이 우선이냐의 선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평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치인의 생존에 관한 부분입니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2년간 많은 규제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2년 부동산 폭락 시기를 버티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의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강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기조로 시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소유자 중 누군가는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이탈을 하더라도 새로운 수요가 많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낮은 전세가율은 수요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장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는 나빠지는데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버블이라고 하고 버블은 언젠가 터져서 폭락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좋지 않지만 강남 부동산은 상승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동산 버블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강남 부동산은 몇 년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강남 부동산이라는 버스에 타더라도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떠난 버스를 쫓아가서 억지로 타려고 하면 버스에 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